운명적인 만남. 서울의 밤은 언제나 화려하고 소란스러웠다. 그러나 이 도시의 불빛 아래서 40대 중반의 바 사장 이진우의 삶은 무채색에 가까웠다. 몇 년 전 이혼 후 그의 일상은 손님들의 웃음과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했지만 정작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그저 매일 밤 같은 자리에 앉아 기계적으로 술을 팔고 다친 마음으로 손님들을 응대했다. 그의 유일한 낙은 가게에 필요한 물품들을 직접 고르는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삶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책임감이자 작은 탈출구였다. 어느 늦은 오후, 가게에서 쓸 주방용품과 최신형 커피 머신을 구매하기 위해 그는 대형 전자제품 매장을 찾았다. 매장은 온갖 첨단 기기들의 반짝이는 불빛과 웅장한 소리로 가득했지만 진우의 눈에는 그저 똑같은 회색빛 덩어리들로 보일 뿐이었다. 그는 매장 구석의 커피 머신 코너로 향했다. 그곳에는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한 여직원이 서 있었다. 그녀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화려한 화장이나 억지스러운 미소 대신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진중한 태도로 손님들을 대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김서연. 진우는 그녀에게서 묘한 매력을 느꼈다. 다른 손님들과 복잡한 제품 설명을 주고받으면서도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진우가 다가가자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하고 물었다. 진우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가게에서 쓸 커피 머신을 찾고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성능 좋은 것으로요." 라고 겨우 입을 뗐다. 서연은 능숙하게 여러 모델을 추천해 주었고 각 제품의 장단점을 명확하게 설명했다. 그녀는 마치 진우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 그가 원하는 바를 정확히 짚어냈다. 진우가 잠시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자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 웃음은 꾸며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손님을 돕고 싶어하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고객님, 이 모델은 사용법이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커피를 내릴 수 있습니다. 가게에 오시는 분 기대감으로 설레기 시작했다. 그는 이 작은 종이 조각이 자신의 멈춰있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할 불씨가 될지도 모른다고 직감했다. 그 순간 그는 텅 비었던 자신의 마음속에 새로운 감정이 스며들고 있음을 느꼈다. 우연을 가장한 운명 진우는 서연에게 명함을 받은 그날 밤 잠을 설쳤다. 텅 빈 집에서 술잔을 기울이던 그의 습관은 잊은 지 오래였다. 대신 그는 서연의 명함을 만지작거리며 그녀에게 보낼 메시지를 수십 번이나 고민했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김주임님, 추천해주신 제품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라는 짧은 문자를 보냈다. 그의 심장은 고등학교 시절 첫사랑에게 고백이라도 하는 것처럼 쿵쾅거렸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혹시 내게 관심이 없었던 건가? 아니면 그냥 직업적인 친절이었나?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때는 지금처럼 카톡이나 메신저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때였다. 문자를 보내면 상대방이 읽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의 불안감은 더 커져만 갔다. 그는 자신의 텅 빈 삶에 다시 한번 외로움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실망감과 좌절감에 휩싸여 있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 진우는 기분 전환이라도 할 겸 동네 공원으로 조깅을 나섰다.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는 오후, 공원은 활기로 가득했다. 진우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다. 그는 땀을 흘리며 공원 트랙을 몇 바퀴쯤 돌고 있었다. 그때였다. 저 멀리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그의 쪽으로 달려오는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단정하게 포니테일로 머리를 묶고 있었고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거리가 좁혀질수록 진우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바로 서연이었다. 서연은 진우를 발견하자마자 자전거를 멈춰 세웠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교차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어머, 고객님, 안녕하세요. 여기 아마 그때 제가 폰을 바꾼 지 얼마 안 돼서 죄송해요." 그녀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표정이었다.
진우는 그제야 오해를 풀고 안도했다. 그 순간 둘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다. 우연히 만난 것이지만 그들은 서로에게서 운명적인 이끌림을 느꼈다. 이렇게라도 만나게 된 게 인연인가 봐요. 서연이 먼저 말을 꺼냈다. 그녀의 말에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정말 그런 것 같네요. 그들은 그 자리에서 서로의 연락처를 다시 교환했다. 이번에는 서연도 문자를 받자마자 고객님 이제 받았어요 라고 답장을 보냈다. 그렇게 그들은 다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짧은 문자 메시지들 속의 삭튼 감정은 빠르게 사랑으로 발전했다. 그들은 첫 만남이 우연이었는지 운명이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다시 한번 사랑을 시작할 기회를 주고 있었다. 3번의 이별, 그리고 100년가약 사랑이 시작될 때 그것은 마치 영원히 꺼지지 않을 불꽃처럼 보였다. 진우와 서연의 연애도 그랬다. 그들은 서로에게 너무나 깊이 빠져들었다. 진우는 서연에게서 잊었던 삶의 활력을 되찾았고 서연은 진우의 진솔하고 따뜻한 마음에 위안을 얻었다. 나이 차이도 서로 다른 삶의 배경도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잃어버린 퍼즐 조각처럼 서로를 완벽하게 채워주었다. 하지만 모든 사랑이 그렇듯 그들의 관계에도 시련이 찾아왔다. 처음에는 사소한 다툼이었다. 진우가 가게 일에 몰두해 서연에게 소홀해지자 서연은 서운함을 느꼈다. 진우는 서연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서연은 진우의 무관심에 지쳐갔다. 그들의 첫 번째 이별은 그렇게 찾아왔다. 며칠간의 연락 두절 끝에 진우는 서연이 없이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 깨달았다. 그는 서연에게 매달렸고 그들의 관계는 재회했다. 두 번째 이별은 더 큰 상처를 남겼다. 진우의 어머니가 서연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부터였다. 어머니는 진우가 이혼남이라는 이유로 그보다 훨씬 어린 서연이 진우에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다고 생각했다. 깨닫고 그는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서연을 다시 찾아갔다. 내가 다 감당할게. 나만 믿어줘. 진우의 진심에 서연은 다시 한번 그의 손을 잡았다. 3번째 이별은 가장 길고 아팠다.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로 연락하지 않고 지냈다. 서연은 진우의 가족 문제를 견디기 힘들어했고 진우는 서연이 자신을 떠나버린 것에 깊은 상실감을 느꼈다. 그들은 서로 다른 길을 걸으며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듯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마음속에는 상대방에 대한 그리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진우는 매일 밤 술에 취해 서연의 번호를 눌렀다 지우기를 반복했다. 서연 역시 그가 좋아했던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진우는 더 이상 이 그리움을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새벽 공기를 가르며 서연의 집 앞으로 향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에서 막 깬 듯한 서연이 문을 열었다. 진우는 그녀의 야윈 얼굴을 보자마자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서연아, 나 정말 너 없이는 안 되겠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결혼하자. 진우의 진심이 담긴 고백에 서연도 눈물을 흘렸다. 나도 오빠가 보고 싶었어. 3번의 이별과 3번의 재회. 그들은 긴 방황 끝에 서로가 서로의 마지막 종착지임을 깨달았다.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그들은 불안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동안의 시련이 그들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믿었다. 마침내 그들은 가족과 지인들의 축복 속에 100년 가약을 맺었다. 진우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삶이 완전해진 것 같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들의 사랑을 시험할 더 큰 폭풍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결혼은 새로운 시작이었지만 동시에 또 다른 시련의 서막이었다. 이러니 잠대 자민 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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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민 잔대
자민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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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민창 외로우셔서 그러려니 하고 이해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결혼 후 함께 살게 되면서 그들의 마찰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어머니는 서연의 모든 행동에 꼬투리를 잡았다. 밥을 짓는 방법부터 청소하는 순서, 심지어는 옷차림까지 간섭했다. 우리 지석이는 이런 반찬 좋아했는데 넌 대체 뭘 보고 배웠냐? 라는 식의 비난은 일상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임신이었다. 결혼한 지 2년 5개월이 지나도록 서연에게는 아기가 생기지 않았다. 어머니의 압박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네 시아버지가 이제 곧 80이시다. 죽기 전에 손주 한번 안아보고 가실지 모르겠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 아들이 3대 독자잖냐. 하루라도 젊을 때 빨리 낳아라. 애는 내가 다 키워줄 테니 걱정 말고. 어머니의 거침없는 말들은 서연의 마음을 멍들게 했다. 진우는 어머니에게 제발 이런 걸로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라고 수차례 부탁했지만 어머니는 듣지 않았다. 이게 다 널 위한 거다. 네가 뭘 한다고 라며 오히려 진우를 타박했다. 서연은 아이를 싫어하는 여자가 아니었다. 길을 걷다 만나는 아이들에게는 늘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냈고 조카들에게는 아낌없이 용돈을 주며 잘해주었다. 그녀도 진우의 아이를 간절히 원했다. 하지만 노력해도 생기지 않는 아이 때문에 서연의 마음은 점차 굳어져 갔다. 진우는 서연의 마음이 상할까 염려해 조심스럽게 병원에 가보자고 제안했다. 혹시 내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같이 검사 한번 받아볼래? 그러나 서연은 늘 아직 젊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며 회피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슬픔이 서려 있었다. 임신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와 시어머니의 끝없는 잔소리는 서연을 점점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에 밝고 사랑스러웠던 서연이 아니었다. 진우와 다투는 날도 잦아졌다. 진우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에 괴로워했다. 그는 아내를 지켜주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말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었다. 이혼의 아픔을 겪었던 진우는 고요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진우는 아내를 지키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 또한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두 사람 사이에서 위태롭게 서 있는 허수아비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평화롭고도 불안한 균형이 산산조각 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가게 문을 열고 장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어머니가 헐레벌떡 들어오셨다. 어머니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연신 쓸어내리고 있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세요? 왜 이렇게 숨이 넘어가세요? 진우는 놀라 어머니를 부축하고 물 한 잔을 건넸다. 물을 마신 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분노에 찬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들려오는 저주처럼 진우의 귓속에 박혔다. 지석아, 내 마누라가, 내 마누라가.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치를 떨었다. 진우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다.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마침내 폭탄 같은 진실을 쏟아냈다. 내 마누라, 너랑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었단다. 그 남자랑 동거까지 했다고 하더구나. 6개월 동안. 그런데 너랑 다시 연락이 되자 그 남자 몰래 병원에 가서 아이를 지우고 너한테 돌아왔단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고 진우의 팔을 잡고 흔들며 계속해서 외쳤다. 이게 완전히 너를 바보로 만든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너한테 시집 오려고. 한번 그렇게 애를 난도질해 놓으니 애가 안 들어서는 거지. 너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냐? 진우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그는 난생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서연이 자신과 다시 만나기 전 다른 남자를 만났을 거라는 짐작은 했었지만 임신과 낙태라니. 그의 심장이 차가운 얼음덩이처럼 굳어버렸다.
어머니는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는 숙자 아줌마의 아들 지인이 바로 서연과 동거했던 남자였다는 사실을 덧붙였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서연을 향해 손을 들었다. 서연은 어머니의 손에 이리저리 휘둘리면서도 죄인처럼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았다. 진우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사랑과 배신감, 혼란이 뒤섞여 거대한 폭풍을 일으키고 있었다. 한바탕 난리가 끝난 후 고요해진 집에는 진우와 서연만이 남았다. 이 모든 게 사실이야? 진우가 겨우 입을 열었다. 서연은 말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다. 미안해. 너무 고통스러웠어. 그녀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진우는 더 큰 절망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이해하고 감싸주고 싶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다. 그날 밤 이후 그들은 부부가 아닌 낯선 남처럼 각방을 쓰기 시작했다. 진우의 마음속에는 혹시 서연이 불임이 든 건 그 때문이 아닐까? 라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들의 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않았다. 진우는 가게 일에 더욱 매달렸다. 밤 늦게까지 일하고 일부러 새벽에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다. 서연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이었다. 그는 서연이 정성껏 차려놓은 밥상도 매면하기 일쑤였다. 서연은 그런 진우의 뒷모습을 보며 말없이 눈물을 삼킬 뿐이었다. 진우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망상이 싹트기 시작했다. 서연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걸까? 아니면 그냥 편한 삶을 위해 돌아온 걸까? 서연이 임신이 안 되는 건 혹시 낙태 수술 때문은 아닐까? 그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다. 서연은 그런 진우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그에게 더 이상 다가가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진우의 곁을 맴돌며 옛날처럼 돌아가고 싶어 했다. 하지만 진우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다. 부부로서의 삶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들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이미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남남과 같았다. 진우는 서연의 따뜻한 마음씨와 사랑스러웠던 미소를 떠올리려 애썼지만 그 기억들은 어머니의 폭로와 서연의 침묵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막혀 희미해질 뿐이었다. 그렇게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은 부부라는 이름 아래 남보다 못한 관계로 지내야 했다. 그리고 이 비극적인 침묵의 끝에는 서연의 예상치 못한 선택이 기다리고 있었다. 홀로 남겨진 이혼 서류, 어머니의 폭로와 서연의 침묵 이후 진우와 서연은 부부라는 이름만 남은 채 낯선 사람처럼 지냈다. 진우는 차갑게 닫힌 마음을 더욱 단단히 걸어 잠갔고 서연은 그 닫힌 문 앞에서 홀로 눈물만 흘렸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덜마 그들의 집은 냉기와 고통으로 가득한 감옥이 되어버렸다. 진우는 가게 일에 더욱 매달리며 늦은 밤에야 집으로 돌아왔고 서연은 그런 진우를 말없이 기다리다 잠드는 날들이 반복되어 그들의 대화는 사라졌고 눈빛은 서로를 피해갔다.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새벽이었다. 진우는 김서연이라는 이름 옆에도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서연이 자신의 동의 없이, 아니 자신의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다는 듯이 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떠난 것이었다. 서류 옆에는 서연의 글씨로 쓴 짧은 쪽지가 놓여 있었다. 지석 씨, 미안해요.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어요. 당신에게 더 큰 상처를 주기 전에 내가 먼저 떠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부디 행복하세요. 쪽지를 읽는 진우의 눈앞이 흐릿해졌다. 그는 마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못된 여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는 중얼거렸다. 서연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녀의 옷장에는 몇 개의 옷만 덩그러니 걸려 있었고 화장대에는 그녀의 채취가 묻어있는 향수병만 남아 있었다. 그녀는 진우의 삶에서 완벽하게 자신을 지워버린 것이었다. 진우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이혼 서류를 쥐고 한참을 목 놓아 울었다. 곁에 있을 때는 몰랐던 서연의 종잇감이 그녀가 떠난 빈자리가 되어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들의 결혼 생활이 비록 차갑고 공허했지만 그래도 서연이 그의 곁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는 외롭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그는 정말로 혼자가 되었다.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했다. 진우는 서연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서연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조정 이혼을 신청했다. 법정에서 진우는 그녀의 변호사를 마주하며 서연의 소식을 애써 물어보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아무것도 묻지 못했다. 변호사는 그저 서연의 뜻에 따라 이혼을 진행할 뿐이었다. 그렇게 그들의 이혼은 성립되었다. 진우는 법정을 나서면서 완전히 홀로 남겨진 자신의 처지를 절감했다. 그는 어머니의 분노와 서연을 잃어버렸다. 이혼 서류에 찍힌 붉은 도장은 그의 심장에 찍힌 지울 수 없는 낙인과도 같았다. 그는 텅 빈 집에서 서연의 채취가 사라져가는 것을 느끼며 매일 밤 술의 의지에 잠들었다. 어머니는 잘했다. 그런 악독한 여자는 진작 내쫓았어야지. 여자는 널린 게 여자다. 다시 장가가면 되지 않겠냐? 라며 그를 위로하려 했다. 하지만 그 위로는 진우의 귀에 가시처럼 박혔다. 그는 어머니마저 미워졌다. 어머니의 잔소리만 없었더라면 서연에게 한 번이라도 더 다가갈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후회가 그를 덮쳤다. 제발 그냥 저를 좀 내버려 두세요.
진우는 그렇게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쳤다. 며칠 후 진우는 아버지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동안 서연과의 문제에만 내몰되어 부모님을 얼마나 외면하고 살았는지 깨달았다. 병원으로 달려간 진우의 눈에 비친 아버지는 너무나도 작고 초라해 보였다. 중환자실의 침대에 누워 힘없이 숨만 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진우의 가슴을 저미게 했다. 아버지는 진우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으려 했지만 그마저도 힘겨워 보였다. 진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불효했습니다. 아버지는 진우가 지켜보는 가운데 중환자실에서 딱 일주일을 버티다 끝내 눈을 감으셨다. 장례식장에는 진우와 어머니, 단 두 사람만이 쓸쓸히 자리를 지켰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던 두 사람, 아내와 아버지를 연이어 잃은 진우는 망연자실했다. 장례식 내내 그의 영혼은 육체로부터 분리된 듯 멍하니 허공만 응시했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어머니의 건강도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다. 평생을 해로하며 금실좋기로 소문났던 부부였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아있는 사람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속설이 현실이 되는 상태였다. 진우는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렸다. 그는 서연을 잇기 위해 그리고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더욱 악착같이 일하기 시작했다. 밤에만 운영하던 바를 낮에도 열었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며 손님을 끌어모았다. 그는 오로지 일에만 매달렸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는 억대 종잣돈을 모았고 낮에도 운영할 수 있는 또 다른 장사를 시작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템을 찾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옛날의 폐인 같은 진우가 아니었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성공을 일궈낸 그는 상처를 잊기 위해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그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에 잊으려 했던 서연과의 추억이 그리고 또 다른 운명적인 만남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의 삶은 상실의 계절을 지나 다시 한번 새로운 폭풍 속으로 향하고 있었다. 3년 만의 재회, 낯선 곳에서 마주한 운명.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마저 병상에 누우신 후 진우는 오로지 일에만 매달리며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 그는 서연을 잊기 위해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혹독하게 몰아붙였다. 마침내 그는 성공이라는 껍데기를 얻었다. 낮에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며 그는 지방의 한 유명 맛집을 답사하기로 했다. 밤눈이 어두워 밤운전을 싫어했지만 그는 새벽부터 차를 몰아 먼 길을 떠났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진우는 낯익은 풍경에 순간 멈칫했다. 바로 이 식당이었다. 서연과 함께 데이트를 하러 왔었던 그녀가 좋아했던 맛집이었다. 3년 전 그들의 사랑이 아직 식지 않았던 시절 서연은 이 집의 된장찌개가 너무 맛있다며 연신 웃음을 터뜨렸었다. 진우는 식당에 들어서면서 잊고 지냈던 서연과의 추억에 잠겼다. 왠지 모르게 그의 마음이 촉촉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때의 우리는 참 행복했었지.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아 음식을 기다렸다. 그때였다. 쩌렁쩌렁한 주문 소리와 함께 분주하게 음식을 나르던 모습은 그가 기억하는 사랑스러웠던 서연과는 너무나 달랐다. 서연 또한 그를 발견하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와 놀라움,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교차했다. 그녀는 들고 있던 음식 쟁반을 테이블에 내려놓지도 못한 채 몸을 돌려 무작정 달아나기 시작했다. 진우는 본능적으로 몸이 먼저 반응했다. 서연아. 그는 소리내어 외치지도 못한 채 거대한 식당을 가로질러 그녀를 쫓기 시작했다. 손님들과 종업원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직 서연의 야윈 뒷모습만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들의 첫 만남이 운명이었던 것처럼 그들의 재회 또한 운명을 가장한 우연이었다. 이런 곳에서조차 우리는 만나는구나. 진우는 씁쓸한 감정에 휩싸였다.
얼마 못 가 서연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녀는 식당의 구석진 창고 앞에서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진우는 그녀의 손목을 강하게 붙잡았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3년이라는 긴 세월이 그들 사이의 침묵 속에 흐르고 있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서연이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야위고 힘이 없었다. 진우는 붙잡고 있던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왜 그런 선택을 한 거였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움으로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차마 진우의 눈을 마주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당신의 차가워진 눈빛을 보고 떠나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더 이상 그 동네에서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아는 곳 중 가장 먼 곳으로 도망쳐 왔어요. 여기서 이렇게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야윈 사연의 얼굴을 보자 진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의 고생스러웠던 지난 삶이 한눈에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화를 낼 수 없었다. 오히려 그녀에 대한 연민과 미안함이 그의 가슴을 채우기 시작했다. 모습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왜 떠났는지, 왜 연락 한 통 없었는지 캐묻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다시 잃을까봐 두려웠다. 밤이 깊어지고 마침내 서연이 차에 올라탔다. 둘 사이에는 다시 한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어떻게 지냈어, 그동안? 진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서연은 창밖을 응시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 당신 아이를 너무 갖고 싶었어. 너무 간절했는데 당신이 나한테 마음을 안 주더라. 그래서 떠나온 거야. 그녀의 말에 진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의 냉랭했던 태도가 그녀를 떠나게 한 결정적인 이유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흐느꼈다. 오늘 당신을 보니까 다시 안고 싶었고 당신 아이를 갖고 싶었어. 짧은 순간이었지만 내 마음이 그랬어.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진우는 미안함과 후회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는 차마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은 그녀가 입고 있는 셔츠의 맨 위 단추에 머물렀다. 그때였다. 서연이 진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한테 보여줄 게 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셔츠의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다. 진우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다. 서연아, 아니야, 괜찮아. 그는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셔츠가 벗겨지자 진우는 눈을 의심했다. 서연의 가슴 양쪽이 완전히 도려내져 있었다. 끔찍한 수술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진우는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게 다 뭐야? 서연아. 서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이게 내 모습이에요. 이래도 괜찮겠어요? 그녀는 흐느끼며 자신의 머리 정수리에 쓰고 있던 가발을 벗었다. 가발 아래로는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빠져 흉측한 모습을 드러냈다. 진우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대체 이게 어떤... 서연의 고백은 진우의 모든 의문점을 풀어주었다. 그녀가 왜 임신 문제를 회피했는지, 왜 병원에 가기를 꺼려했는지, 그리고 왜 이혼 서류만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는지, 그 모든 것이 그녀의 깊은 병 때문이었다. 서연은 눈물을 쏟으며 말했다. 유방암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당신 아버지 소식도 들었어요. 장례식장 앞까지 몇 번이나 찾아갔었는데 차마 들어갈 용기가 안 났어요. 이런 모습으로 당신 앞에 나타날 용기가 없었거든요. 진우는 서연의 말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모자란 남편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고통을 외면하고 혼자만의 상처에 갇혀 그녀를 밀어냈던 지난 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서연을 진심으로 품어주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멍청했어. 바보 같았어. 진우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함께 울었다. 서연은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그의 등을 쓸어내리며 이런 나도 괜찮겠어요? 아직도 여자 김서연으로 보이나요? 라고 물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괜찮아. 너는 나한테 여전히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야. 그들의 사랑은 3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비로소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다시 시작되는 사랑, 상처를 치유하는 약속. 진우는 서연의 가슴을 감싸 안고 한참을 울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를 짓눌렀던 모든 오해와 분노가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오직 그녀에 대한 미안함과 그녀의 아픔을 외면했던 자신에 대한 후회만이 남았다. 그는 서연의 야윈 어깨를 감싸 안고 말했다.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못난 남편이었어. 남자로서 네 아픔을 감싸주기는커녕 내 자존심만 내세우고 널 혼자 버려뒀어. 정말 후회해. 진우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내가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당신이 너무 힘들어할까봐. 네가 그렇게 원했던 우리 아이 이제 함께 가져보자. 힘들어도 괜찮아. 내가 옆에 있을게. 그의 진심이 담긴 말에 서연은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잃어버렸던 삶의 희망을 다시 찾은 듯했다. 그녀의 야윈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요? 당신 어머니도 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서연의 말에 진우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많이 편찮으세요. 예전 같지 않으셔. 이제 내가 다 막아줄게. 당신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 있으면 내가 다 막아낼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와. 진우의 확고한 태도에 서연은 감동했다. 그녀는 진우의 따뜻한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당신을 믿을게요. 그들은 그날 밤 3년 만에 다시 부부가 되었다. 진우는 서연을 품에 안고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평생 당신을 지켜줄게. 서연은 진우의 품에 안겨 평생 흘릴 눈물을 다 흘리는 듯이 울었다. 그녀는 그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진우에게 위로받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서연을 데리고 서울로 향했다. 그들은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기 위해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진우는 어머니에게 서연과의 재결합 소식을 조심스럽게 전했다. 예전 같았으면 불같이 화를 내셨을 어머니는 아버지를 잃고 병상에 누우신 후 많이 유해져 있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 돌아와줘서 고맙다. 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에 서연도 눈물을 흘렸다. 서연은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지 말자고 했다. 어머니를 제가 간호할게요. 그래야 제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할 것 같아요. 진우는 그런 서연의 착한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그들의 사랑은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약이었다. 대답했다. 그들의 약속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지난날의 아픔을 딛고 다시 피어난 사랑의 맹세였다. 그들의 새로운 시작은 어머니의 간호에서부터였다. 서연은 매일 아침 진우의 어머니를 위해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하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드렸다. 예전 같았으면 고작 이런 걸로 나를 위하는 척하느냐며 쏘아붙이셨을 어머니는 이제 서연의 손길을 조용히 받아들이셨다. 내가 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는데 이렇게까지 해줘서 고맙다. 어머니의 눈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과 고마움이 서려 있었다. 서연의 지극정성 덕분인지
어머니의 기력은 눈에 띄게 좋아지셨다. 핏기 없던 얼굴에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고 말수도 늘어났다. 어머니의 건강이 회복되자 그들은 또 하나의 간절한 꿈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바로 아이를 갖는 것이었다. 서연은 이미 유방암 수술로 인해 신체적으로 많이 약해진 상태였지만 힘이 닿는 데까지는 계속 해보고 싶다며 진우를 설득했다. 그들은 인공수정에 실패한 후 시험관 시술을 시작했다. 매일 아침 병원으로 향하고 주사를 맞고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은 고통스럽고 힘든 여정이었다. 서연은 때때로 좌절했지만 진우는 그런 그녀의 곁에서 묵묵히 힘이 되어 주었다. 괜찮아, 서연아.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어. 안 되더라도 괜찮아. 당신만 내 곁에 있으면 돼. 진우의 따뜻한 위로는 서연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자그마치 10년이 넘는 시간을 가로질러 왔다. 처음 만났던 설렘, 3번의 이별과 재회, 결혼 후의 갈등, 그리고 이혼과 재결합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사랑은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았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안다. 사랑은 완벽한 행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힘든 시련을 함께 이겨내는 과정이라는 것을. 진우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이 그들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소중한 징표라고 생각했다. 살면서 매번 시련이고 매번 고난이지만 이렇게 흔들리는 일이 있을 때만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 남자의 고백이자 한 여자의 투쟁, 그리고 두 사람의 운명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서로의 손을 잡고 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